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 설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동물과 에너지의 마지막 파트인 세포호흡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배 설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배설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표만 하나 달랑 주고 이 물질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혈장과 여가액, 오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물질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콩팥동맥으로 들어오죠. 콩팥동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콩팥동맥에서 이렇게 실처럼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얘 이름이 뭐였죠? 사구체였죠. 사구체. 그리고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주머니가 있어요. 보먼주머니. 그리고 얘가 보먼주머니. 다 기억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세뇨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모세혈관을 이렇게 지나서 얘는 콩팥 정맥으로 가는 혈액이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있어요. 있죠? 자, 우리 혈장이 뭐였어요? 혈장. 혈액. 혈액에서 지금 액체 성분이죠.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그냥 혈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혈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즉 여과되기 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혈장은 여과되기 전. 자, 그 다음 여과액이죠.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되는 거죠?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를 시켜줍니다. 자,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그리고 그러면 얘는 여과후가 되겠죠. 여과후, 보먼주머니 쪽에. 이해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줌으로 되는 것은 무엇이죠? 여과도 되고 제흡수도 됐다가 분비도 됐어요. 여과, 그 다음 제흡수, 분비까지 됐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오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제흡수랑 분비까지 다 됐어. 제흡수, 분비까지 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거는 단위가 퍼센트예요. 이 숫자들은 단위가 퍼센트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이게 정확한 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퍼센트로 생각을 해줍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은 거,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거 뭐죠? 그리고 일정하게 있어. 이 말은 여과도 되고 제흡수도 되고 분비도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거 A는 당연히 물이 되겠습니다. 물. 자, 그 다음 B를 봅시다. 지금 혈장에는 7%가 있어. 7%. 근데 여과액에는 0. 오줌에는 0. 그러면 여과 전에는 있었지만 여과액엔 없다. 즉 여과가 되지 못했다. B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단백질이나 혈구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이러한 큰 물질들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과가 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 C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될까? C 말고 우리 D부터 생각해보자. C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과 전에도 있고 혈장에도 있고 여과 후에도 있어. 그러면 일단 여과는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여과는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줌에는 없죠. 그러면 여과는 되었지만 지금 100% 재흡수가 됐다. 이 말은 뭐다? 100% 재흡수가 됐으니까 오줌에는 없겠죠. 100% 재흡수가 됐으니까
오줌엔 없어요. 그러면 D는 뭐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100% 재흡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에는 당연히 없게 되겠죠. 자, 근데 봐봐요.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혈장에 0.03 그리고 여과액에 0.03 그리고 오줌에는 2 늘었어요. 지금 늘었지? 많이 늘었지. 이거는 100분의 3이야. 100분의 3. 그리고 100분의 3인데 갑자기 2가 됐다는 거는 거의 100배가 늘었다는 거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퍼센트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퍼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농도가 높아졌다.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물이 줄었기 때문에. 물이 재흡수가 되잖아요. 물이 재흡수가 되니까 물이 줄었어요. 그래서 얘가 농축이 되는 겁니다. 농축. 그래서 C는 무엇이냐 하면 요소입니다. 요소.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여과도 되고 분비도 되죠. 물론 분비가 돼서 양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물이 재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농축이 되어서 비율이 확 증가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까지 이해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포호흡. 자, 우리 교과서 188페이지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지금 여기 보면 몸속에서 산소와 영양소가 만나는 곳은 어딜까라고 했어요. 자, 산소와 영양소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가 산소도 순환을 하고 우리 몸속을 영양소도 우리 몸에서 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순환되는 혈액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소와 영양소는 또 어디 필요하죠? 우리 몸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세포였죠. 그 세포에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세포에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같이 영상을 시청을 해봅시다. 먹고 또 먹고 바야흐로 먹방의 전성시대. 먹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을 어떻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얻으려면 호흡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동물의 호흡도 영양소가 호흡으로 얻은 산소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체온 유지, 생장, 두뇌 활동, 운동, 소리내기와 같은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됩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우리가 오늘은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세포호흡은 우리 호흡기에서 배우는 그 호흡과는 달라요. 그거는 폐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었죠. 들숨과 날숨을 쉬어서 일어나는 호흡, 폐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에요. 이거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에요. 이 세포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는 호흡과 유사한
하냐면 우리가 4단원에서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배웠죠. 이때 일어나는 호흡과 비슷해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배웠던 호흡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복습해 볼까요? 자,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무엇이 됐죠? 물과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졌지요. 이거 우리 기억하나요? 이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지금 식물에서는 포도당이 영양분이었죠.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무엇과 만나냐? 산소와 만나요.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돌아다니죠. 산소와 만나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냐? 노폐물. 우리 노폐물 배웠죠? 지난 시간 배설 때 우리가 노폐물이 암모니아가 있었어요. 암모니아도 있었고, 쌤이 추가적으로 말해준 거, 이산화탄소와 물 이런 거 다 노폐물이에요. 이 노폐물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비슷한 게 보이죠, 지금? 식물의 호흡과 동물의 세포 호흡이 비슷한 게 우리가 보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되냐? 우리가 먹은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어. 이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온 유지 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생활 에너지, 우리가 밥 먹는데 숟가락 드는데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가는데도 힘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걷는데도 힘이 필요하죠. 그러한 모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들을 세포 호흡을 통해서 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기관계가 뭐였죠? 소화계였죠. 소화계. 기억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산소를 호흡계에서 얻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세포에서 일어나잖아요. 세포로 우리가 이동시켜주는 친구가 순환계였죠. 순환계. 그리고 우리가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이 노폐물들을 우리 콩팥에서 배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설계. 자, 지금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밀접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소화계 따로, 호흡계 따로, 순환계 따로, 배설계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지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관시켜서 외워줘야 됩니다. 기관계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호 식물이 우리 4단원에 배웠던 식물이 호흡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이 동물도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죠. 동물도 호흡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둘 다 똑같죠. 식물의 호흡과 동물의 호흡이 목적이 에너지를 얻는 것이에요. 에너지를 얻는 것. 이게 들숨날숨 폐호흡과는 다른 거예요.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자,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똑같죠? 식물에서는 이게 포도당이었을 뿐이에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너지.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호흡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무엇이라고 한다?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세포에서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18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88페이지를 보면 영양소와 산소가 지금 세포 속으로 들어왔어요. 영양소와 산소. 이게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야. 필요한 물질. 그리고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뭐가 생긴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리고 에너지도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영양소를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영양소를 분해를 해주면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발생.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우리 생활하는 데 쓰인다. 자,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어디에 이용돼? 쌤 처음에 말했죠.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체온 유지. 그리고 우리가 두뇌 활동에도 이용돼.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이러한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데도 우리가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가 이용이 됩니다.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그리고 소리 내기에도 이용돼요. 우리가 친구들과 말할 때도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노래를 부를 때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모든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세포호흡에서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생장, 우리가 키 크고 체중도 증가하잖아요. 이러한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도 세포호흡으로 얻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페이지 188페이지에 그림 5-16에서 보면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189쪽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달리기를 하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달리기를 한 직후에 체온을 측정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온계가 다들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제자리에서 뛰어보던가 뭐 스쿼트를 해보던가 이렇게 막 뛰어보세요. 그리고 뛰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뛰고 나서 체온을 측정한 다음에 한번 비교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온이 어떤 경우가 더 높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결과 약간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달리기를 한 직후에 체온이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달리기와 같이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러한 에너지는 무엇 결과 발생한 에너지일까요?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에너지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썼어. 그러면 다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니까 세포호흡이 활발해지겠죠. 세포호흡이 활발해져요. 근데 세포호흡이 활발해지면 뭐가 많이 생겨? 에너지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운동을 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같이 무엇까지 빠져나온다? 열로도 방출이 됩니다. 열로도 방출이 되니까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온도가 올라가요. 이제
쌤이 아까 세포호흡을 얘기할 때 각 기관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포호흡과 각 기관계의 관계래요. 자, 우선 영양소,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처음에 필요했던 게 영양소와 산소였죠. 자, 영양소는 어디서 흡수해? 소화기에서 흡수해. 그리고 순환계가 세포로 운반하죠. 그러면 영양소가 세포로 이동하는 데는 소화계랑 순환계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산소는 호흡계에서 흡수하고 순환계가 세포로 운반합니다. 자, 산소가 세포로 가기 위해서는 호흡계와 순환계의 동시에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호흡 결과 뭐가 생기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그리고 요소도 생기겠죠.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 암모니아가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와 물은 지금 어떻게 돼? 순환계가 호흡계로 운반하고 그리고 호흡계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물은 날숨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 배설계로도 나갈 수 있다 했죠. 오줌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화물은 순환계가 배설계로 운반하고 그리고 배설계에서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관계는 각각 떨어진 기관계가 아니라 다 지금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여러 기관계가 협력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 이렇게였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기관계가 있어요. 면역계도 있고 내분비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지만 그러한 기관계들이 협력해서 일어나야겠죠. 따로따로 말고 협력해서. 그래서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려면 각 기관계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됩니다.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89페이지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호흡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무엇이라고 한다?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뭐유지? 세포호흡으로는 생활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열에너지도 같이 나온다고 했죠. 그 열에너지는 뭐에 필요하다? 체온 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생장, 그리고 무슨 운동? 근육 운동, 두뇌 활동, 소리 내기 등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거 말고도 모든 활동에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되거나 뭘로 방출된다? 열로 방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나면 체온이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숨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까닭을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거 우리 해보기에서 같이 했었죠. 자, 써봅시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근육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해요.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이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주려면 세포호흡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했죠.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또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 산소를 공급을 해주려면 우리가 숨을 빨리빨리 쉬어야겠죠. 빨리빨리 쉬어서 산소를 우리 몸속으로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호흡 운동이 빨라져야 돼요. 근데 이 산소를 우리가 세포로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세포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하는 친구가 순환계였죠. 순환계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심장. 심장이 박동이 일어나야지, 심장이 펌핑이 돼야지 혈액이 이동하게 되겠죠. 혈액 속에 있는 산소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심장 박동도 같이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